저도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본다. 준비물은 딱 하나예요. 잘생긴 남자. 그 잘생긴 남자가 있다라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생긴 남자를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빠 저 궁금한 게 얼굴은 반반한데 연애를 많이 못 해본 애들은 여자 얼굴에 쉽게 빠지나요? 얼굴에 쉽게 빠지는 게 아니라 되려 연애를 좀 못 해본 애들 있죠. 자기한테 편안하게 다가와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더 쉽게 빠져요. 이게 약간 좀 이상한 습관 같은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예쁜 애들 있죠. 남자들한테 대시를 되게 많이 받아봐요. 그리고 잘생긴 남자애들도 여자애들한테 적잖은 관심을 받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쁜 여자건 잘생긴 남자건 그들은 본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대시를 받을 뿐이지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어떤 진심 어린 표현들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경험이 없는 남자들은 근데 또 잘생겼어. 그런 사람들이 꼭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와 정말 이 여자는 너무 예뻐. 이런 애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본인에게 스며들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었던 사람이라는 그 평균값을 생각했을 때 예쁜 여자는 현실 가능성이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잘생긴 남자들이 처음에 이게 겪는 문제들이 뭐냐면은 그냥 자기한테 자연스럽게 다가와 줄 수 있고 본인을 좀 더 편안하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야 너는 진짜 잘생겼잖아. 근데 네 여자친구는 좀 너 얼굴 안 보냐? 너 외모 안 보고 사겨? 야 진짜 네가 더 아깝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잘생긴 남자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잘생겼다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내가 만나겠다는데 왜 네가 남의 여자가 뭐 아깝더니 많으니 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아 근데 사실은 네가 좀 더 아까운 것 같은데 뭐 근데 그 여자는 왜 만나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예의 없는 말들을 늘어놓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뜩이나 나는 연애도 좀 서툴고 처음 하는 연애이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생긴 남자들이 그 다음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좀 얼굴이 예쁜 여자를 만나야 되는구나. 주변에서 그런 압박을 받다 보니까 내가 좀 이제 잘생겼구나를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잘생긴 남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자의 외모를 안 봐서는 안 되는구나. 여자의 외모를 봐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이 좀 바뀌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마음을 조금만 먹으면은 잘생긴 남자들은 뭐 예쁜 여자들을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그 예쁜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남자로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외치는 말들이 있잖아요. 잘생긴 남자는 좋은데 지 잘생긴 걸 아는 남자는 싫다고. 딱 이 남자의 수준이 그래요. 그래서 예쁜 여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순수해 보일 수도 있고 지 잘생긴 걸 모르고 그리고 정말 편안하고 굉장히 좀 내추럴하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악의적인 마음이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딱 예쁜 여자와 잘생긴 남자가 잘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음에는 문제가 뭐가 벌어지게 되느냐. 이 예쁜 여자들은 이 잘생긴 남자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수함이 되게 좋은 건 맞는데 그 순수함만으로 연애가 지속되진 않아요. 이 남자가 어느 정도 눈치도 없고요. 그리고 이 남자가 좀 연애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예쁜 여자가 어떤 햄릿이 된 것처럼 고민을 해요. 이 남자가 되게 잘생겼고 좋고 한데 이 눈치 없는 남자친구를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서 이 예쁜 여자들이 그래 눈치 없는 이 남자친구 잘생긴 거 얼굴 뜯어먹고 살 것만 아니니까 그래도 내 말을 좀 잘 들어줄 수 있고 내 마음을 좀 더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좀 그냥 평범한 남자를 만나자 라면서 관계가 돌아서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은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뭘 느끼게 되냐면은 몰라요. 솔직히 그 잘생긴 남자는 본인이 몰라.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뭘 실수했는지도 모르고 본인은 그냥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생긴 남자들은 진짜 예쁜 여자들은 좀 싸가지가 없나?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들이 또 다음에는 어떤 여자를 찾냐. 그래 외모라는 거는 나랑 만났을 때 내가 아깝지 않아 라는 말을 들을 정도면은 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만나는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여자의 외모가 정말 예쁜 여자들이 아니라 조금 예쁘네? 하지만 본인에게 좀 더 같이 어떤 부분을 공감해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고 자기를 좀 약간 그냥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조금은 성숙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그 느낌? 어떻게 보면 의존성이에요. 일종의. 그 의존할 수 있는 이성을 찾아가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연애를 적잖게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 남자들은 그냥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것에도 좀 어느 정도 질려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처음처럼 그냥 그렇게 본인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사람만을 원하냐? 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세 번째 루트에 속한 잘생긴 남자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잘생긴 남자를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주제의 연장선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들이 딱
바라는 게 뭐가 되냐면은 나 자신을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나를 그냥 당당하게 대할 수 있으면서 나와 조건 없는 소통을 그냥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이후의 여자를 바라봤을 땐 그냥 여자의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그냥 고지고대로 내 잘생긴 외모라는 것에 어떤 색안경이 씌어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더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게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냥 내가 좀 주변에 잘생긴 남자를 만나고 싶어. 혹은 잘생긴 남자를 만날 기회가 찾아왔어. 그러면은 그 남자를 그냥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남자를 잘생겼다라고 내가 느껴버리는 순간 그 남자에게 눈치를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남자로 하여금 예쁜 여자들이 나한테 베풀었었던 어떤 리액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느낌과 그냥 비슷한 느낌을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제 친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 굉장히 얼굴이 좀 잘생겼는데 딱 어딜 가나 주변 이성들에게 그냥 인기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그 친구가 만나는 여자들을 보면은 그런 캐릭터가 많아요. 그냥 되게 좀 유해요. 그리고 어떤 주변 환경들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별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보면은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한 사람들은 어떤 요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업다운이 굉장히 좀 심하다는 거잖아요. 템포 차이가 좀 많이 난다거나. 근데 그러한 게 이 잘생긴 남자들을 봤을 때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못생긴 남자를 보면은 그냥 뭐 못생긴 남자를 대할 때 그 느낌이 있을 거고 잘생긴 남자를 보면은 진짜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이런 식으로 감정 기복이 비슷하게 심해지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만나는 여자들이 다 어떤 감정 기복이 좀 심하지 않고 조금은 유연한 친구들의 그 공통점이 여기에서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생긴 남자를 만나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그냥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지? 라고 고민조차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두 가지 전에 애초에 여러분들이 남자랑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내가 애초에 그냥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 남자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잘생긴 남자들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좀 많이 다가오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다 보니까 그냥 뭐 말도 제대로 못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뭔가 소통이 안 돼? 사실 그거는 잘생긴 남자 그 이전에 남자와 여자의 그 소통 문제잖아요. 잘생긴 남자 이전에 남자를 어떻게 내가 친해지는 거 만나는 것부터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내가 남자랑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지 않아? 그러면은 사실 잘생긴 남자를 못 꼬실 이유는 진짜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본다. 준비물은 딱 하나예요. 잘생긴 남자. 그 잘생긴 남자가 있다라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생긴 남자를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잘생긴 남자가 없어서 못 만나는 건 인정. 잘생겼는데 잘생겼다고 표현을 듬뿍 해주면서도 내 스스로 예쁘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은 그냥 좀 다른 생각이긴 한데 솔직히 본인이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듬뿍 해줄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다. 늘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착해요. 그러면은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너 착하다라는 칭찬을 한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럼 그랬을 때 나는 그냥 착한 사람이면 사실 착하다라는 말이 그게 와닿아요. 우리가 되게 높게 사는 부분과 높게 사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착한데 다는 칭찬을 받으면 사실 아무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잘생긴 남자들도 본인이 지 잘생긴 걸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면 나한테 잘생겼다라고 아무리 그냥 눈을 반짝이면서 칭찬을 해줘도 그게 진짜 감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 생각하는 그냥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잘생겼다라고 말을 해주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예쁘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 그건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건 이제 좋아하고 난 이후잖아요. 팩트는. 좋아하기 그 전에는 그 잘생겼다는 말을 솔직히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남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칭찬을 저는 할 시간에 차라리 그 남자랑 한마디라도 더 소통을 하면서 내가 이 남자를 편안하게 대할 수 있다면 그게 그 관계 발전에 있어서는 몇 배는 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예요.